사람들이 여주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또 규제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주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여주에 뭐가 있습니다. 올 여름이었나 그때에서 여주도 왔다 갔다 했었죠. 여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도 지구 단위 개별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요. 월세에 대한 메리트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 그래서 여주 앞에도 바람이 좀 불었어요. 비도 많이 붓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휴먼빌이 나와 있습니다. 여주역 휴먼빌, 그러니까 여주역에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한 200m 되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지어져 있고 옆에 이제 여주역 해서 그려놨고, 자, 여주 역세권 B1블럭, 이거는 19층짜리 8개 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640개니까 작은 물량은 아닌데 딱 59랑 83만 들어가 있죠. 5984가 원래 기본 공식이에요. 일신건영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신건영도 알아서 잘 합니다. 자, 입지 환경 VR 한번 보실게요. VR 보시게 되면은 여주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주변이 다 산, 논, 밭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가 왜 묶였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 여주 휴먼빌, 여기는 원래 그 관공서 같은 거가 있는 데고, 여기는 구시가 단지, 경강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주역 종착역입니다. 자, 여기는 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뻗쳐지는 이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판교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됩니다. 입지 환경, 자, 여기 나와 있고 휴먼빌 나와 있고, 판교 여기서부터 쭉 이거 타고 가면은 여기서 살짝 꺾어지고, 예, 여주역 여기 접근성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주역 남단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고 여기가 이제 휴먼빌 자리예요. 우남 퍼스트빌이 이제 이게 예전에 진행을 했던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택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공원단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상업지구 있고, 여주역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괜찮았지. 여기 좋아요. 괜찮았어요. 자, 여기가 지금 2억 4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15년 된 아파트죠, 대충. 예. 큰 타입이 3억 4천 들어갑니다. 큰 타입이. 84 타입이 있는데 84 타입이 15년 된 아파트가 2억 5천 들어갑니다. 2억 5천이라고 그냥 대충 잡아줘야지. 원래 조금 더 이제 후행성이니까, 네이버 부동산은 최저가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후행성이니까. 그럼 여기는 한 3년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 금액에 나와 있다. 84 타입이 얼마에 나와 있느냐? 3억 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당한 가격이 되지. 왜냐면요, 여기 예전에 나와 있던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주역 프루지오 클라레르 있죠. 클라테르. 예. 클라테르가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옛날에 분양을 했던 건데 이건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500세대.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해요. 대구에서 지었고 브랜드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84 타입이 3억 5천입니다. 피가 지금 3천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피가 5천 붙은 것도 있고 6천 붙은 것도 있고 4억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차하고 아파트는 한 달 이후에 뭐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나온 게 확실히 다 다릅니다. 한 달이라도 늦게 나온 게 최신형 아파트, 최신형 자동차가 다 다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벌써 차이가 꽤 되는데 얘가 지금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뭐 3억대에 하여튼 나와 있는데 분상제 미적용되면서 어차피 지방 아파트는 그래도 싸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는데 3억대 아파트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이거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옛날에 얘기할 때도 이거 피 붙어갖고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피가 붙어서 같이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한 4억 찍는다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피가 한 뭐 2, 3천, 5천 정도 이상 붙을 수 있는 여력은 지금 현재 자체에 있고, 나중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더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는 월세가 뭐 한 80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피도 붙고 임대 수익도 나올 수 있는 지방 아파트로서의 최고의 그런 강점이 있고, 여차하면 내가 여주역 여기 들어가서 산다 생각하게 되면 판교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래저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파트 자체를 상당히 투자 가치나 실거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우남 퍼스트빌 잡았으면은 지금 피도 붙고 나중에 임대 수익도 보고 괜찮았지.
얘기를 해주면요. 어쩌고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안 좋은 것만 막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반인입니다. 예, 그 보시는 눈을 좀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한 데 없습니다라고 나 분명히 말씀드렸고, 분양 일정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12월 2일날 특공, 그리고 1순위. 이런 데도 거의 다 1순위에서 다 끝나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 안내를 먼저 보실게요. 일반 공급은요. 자, 11월 20일 현재 여주에 살고 있어야 되고, 여기 서울, 경기까지, 인천까지 다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여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개월이 넘으면은 괜찮아요. 청약 예금, 부금 다 되는데 저축은 안 돼. 저축은 공공 분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 청약을 전환을 해서 여기 민간에다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공고날 여기 11월 20일 날 공고날 전날까지 얘기가 끝나졌어야 돼. 그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은 청약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가 됐어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세대주 변경이라든지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세대주 변경은 공고날 당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당일까지. 그리고 예치금 들어가져 있어야 되잖아요. 뭐 300만원, 뭐 250만원 이런 거. 그거는 예치금은 역시 당일까지, 공고문 나오는 당일까지입니다. 기간 추천 있죠.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군 관계자, 복무하시는 분, 또 제대하시는 분, 뭐 장애인, 뭐 유공자,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되고, 신혼부부 같은 케이스도 역시 6개월 이상이 들어가져 있었어야 됩니다. 혼인 일서부터 계속 공고일까지 무주택이 진행이 돼야 돼요. 무주택. 자, 다전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조건이 널널합니다. 자, 세 자녀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치금액 이상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를 했어도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만 19세 미만. 다른 지역에 주소 이전을 한 친구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학교 때문에 멀리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관계 이거 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아나 입양을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입주시까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입주까지 최소. 자, 여기 배점표가 있다는 얘기는 가점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부모 기준이 있습니다. 노부모 여기도 역시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주소가 같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집이 있을 경우는 유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에서는 봐주는데 특공에서는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집이 있으면 특공은 안 돼요. 일반 공급은 돼요. 자, 요번에는 생애 최초, 생초라 그러죠. 생초 한번 보실게요. 주택을,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원래 지방은 뭐 한 공시지가 8천 이하, 뭐 60제곱 이하 요거는 안 쳐주는데 특공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경우도 유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공하고 일반이 좀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밴드에 이런 경우가 나왔죠. 과거에 그 부적격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은 안 했다 이거지. 근데 이런 경우도 역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밴드에서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었어요. 당첨에 대한 게 중요한 거지 계약을 했는지 말았는지 뭐 부적격이 돼서 취소가 됐는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재당첨 규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주택 소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배우자 분리세대로 해서 주소 이전을 해서 따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와이프도 역시 세대원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양권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얄짤없이 유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소득 기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집니다. 돈을 이만큼 이하로 벌어야 됩니다 해서 130% 이하 나와 있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든 해가지고 하여튼 빵원이라도 아마 하여튼 내야 된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5개년도 그러니까 7, 8, 9, 10, 11 뭐 이렇게 해서 연속이 아니라 그냥 뭐 띄엄띄엄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모델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공고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비청약 과열지구고 비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지역 했던 거 서울 근교 수도권이랑은 좀 다릅니다. 8호 타입 이하,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죠. 여기는 5984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가점제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이신 분들도 여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배정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비투기 그리고 비청약 과열 지구의 민간 택지입니다. 공공 택지가 아니라 민간 택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은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구에서 청약은 못해요.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매는 뭐 일도 아니죠. 예, 금방 풀리죠. 6개월이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떴다방 분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여주까지는 또 잘 안 갑니다. 여주까지는. 자, 12월 2일날 그리고 12월 3일날 1순위 공급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약금 1차 500만원 일단 먼저 해지 못하게 코를 딱 껴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84 타입이 3억 2천, 3억 8천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자, 중도금 대출은 6회까지 해서 들어가고 1대 6대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발코니 확장 비용이 나와 있는데 84 타입이 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비싼데 결코 싸지 않네. 내가 3,700만원짜리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분상제 걸리고 해서 뭐 그런 케이스였었고, 그렇게 따지면 뭐 900만원짜리는 없어? 그죠? 900만원짜리도 얼마 전에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여주 바닥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렴하진 않은 겁니다. 조금 아쉽다 금액이요.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나온 거랑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같이 합쳐서 한 2천 잡고서 2천 정도 더 올라간다고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딱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3억 8천이면 한 4억 찍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냐면은 먼저 오른쪽 단지에 나왔던 아파트가 P가 7천부터 하고 딱 4억 찍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금액에 맞춰하고 똑같이 분양을 한 거예요. P가 7천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정도 금액에도 지금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거래가 분명히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그러면 나도 최대한 이빠이 빼야 한 건데 여주시에서 분양가를 분명히 반려를 했겠지. 너무 비싸. 수정 보완 계속 빠꾸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는 3억 2천에서 3억 8천까지 가고 좀 이제 낮춰진 걸로 보고 대신 이제 발코니에서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좀 빼는 걸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유상은 잘 안 하죠. 뭐 돈 주고 뭐 이렇게까지 해. 그죠? 그때 입주할 때 되면은 또 좋은 거 신형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해서 또 다 이쁘게 나옵니다. 단지 설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좋아하는 V자 갈매기 형태대로 잘 나왔고요. 여기 동호수가 괜찮겠네. 여기 동호수가. 왜냐면 왼쪽으로 해서 산주망이 보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단지 여기 라인도 괜찮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여주역. 단지 배치도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이 5구 타입 꼭지점 맨 끝에 들어가 있죠. 이건 보나마나 다 타워형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하늘색 요게 이제 좋죠. 여기 4호 라인, 여기 3, 4호 라인, 여기 5호 라인, 여기 3, 4, 5호 라인, 그리고 여기 1호 라인, 그리고 여기 1호 라인, 그리고 여기 3, 4호 라인. 5호 라인은 조금 이제 시야가 50%가 반이 갈리니까 막혀버리니까 그건 조금 그럴 것 같고 5구 타입에서도 여기 5호 라인 요거 괜찮다. 그죠? 요거 4호 라인도 5호 라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4호 라인도 괜찮고 2호 라인도 괜찮고. 자, 동호수 배치도는 특별한 게 없고요. 여주 바닥에서 19층 넘어가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이런 거는 안 봅니다. 볼 거 없어요. 유니트 이걸 봐야죠. 5구 타입에서는 200세대인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보기엔 84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호수가 안 좋은 쪽으로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이니까. 요걸 보고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애들방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좋은 점이 있고 그냥 요거는 뭐 전형적인 타워형 아파트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여기 슬라이딩 장을 하나 해놨다는 거.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는 파우더룸이 있어야 되는데 파우더룸을 이쪽으로 빼놨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조금 그냥 데드 공간, 데드 스페이스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교범대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4 타입인데 4베이죠. 1, 2, 3, 4 방, 거실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정면에 일자형으로 한일자로 이렇게 주방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대박이죠. 84 타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실과 옆에 방 하나를 가벽을 터버릴 수가 있어요. 애들 방을 터버리는 게 아니라 거실과 요 방을 터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30평대 집이 40평대처럼 보입니다. 와, 그럼 저는 84 타입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진짜? 이 정도면은, 야,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자, 모델하우스 요거 5구 타입 한번 볼게요. 5구 타입은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나. 창 사이즈 원래 이래요. 오므령 천장 들어가 있고요. 등은 그냥 일반 네모난 등 안 이쁜 거. 주방등도 좀 하나 이쁜 거 좀 달아놓지. 요즘 얼마나 이쁜 게 많은데. 여기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환기창은 뚫려져 있고 하이브러시 코팅되어 있고 엔지니어드 스톤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주방에 콕 처박혀 갖고 벽 보고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폭은 조금 좁아요, 다용도실이.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 발코니 나와 있고, 예, 요거 슬라이딩장 요거 나와 있고, 그죠? 요즘은 요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라고 요렇게 여기다 만들어 놨죠. 앉을 의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좌식으로 돼 있으면 좋은데 스탠드형으로 돼 있고, 욕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예, 마감재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조금 흰색 계열보다는 아이보리 색감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거는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고, 84 타입 이거를 볼게요. 자, 침실과 여기가 뚫려져 있죠.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창이 벌써 길잖아. 그러면 채광이 확 들어오죠. 에어컨 2대. 야, 멋지다. 여기 아트월 들어가져 있고, 주방이 넓게 나와 있고요. 여기 알파룸 공간 이쪽이고, 주방 환기창은 보통 다 이 정도 사이즈고, 예, 어쩔 수 없고. 자,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해서 반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뻥 뚫려져 있다는 거, 진짜 이거 무조건 해야죠. 이렇게 정말 넓어 보입니다. 자, 대박이죠. 애들 방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애들도 많이 없는데 뭐. 역시 84지만 요 폭은 조금 좁아요. 안방 공간, 역시 여기 있는 그 침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대 아니에요. 고션에 있는 침대보다 조금 더 커요. 예. 진짜 침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될걸요, 아마. 그리고 여기 옆에가 드레스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84 타입인데 뭐 이 정도 드레스룸에 환기창 이 정도 큰 거면 괜찮죠. 예, 노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역시 여기에서 파우더룸 화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공간에 단창이죠. 롱창, 긴 창, 여기까지 오는 롱창이 아니라 단창. 이게 조금 아쉽지만은, 예, 책상과 침대가 원래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될 거예요. 훨씬 더 폭이 넓게 될 거고, 이런 거는 고시원용 사이즈 침대고, 애들방 사이즈도 그래도 원래 이 정도면 크게 잘 나왔다. 다른 데는 요거 폭이 요거 반만한 데도 있어요. 요만해, 넓어. 아니, 너비가 요만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방이랍시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잘 만들었는데요. 네, 애들 방에서 여기 롱창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4칸짜리 붙박이장. 그렇죠. 욕실 컬러도 요런 색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베이지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야죠. 슬라이딩 댐퍼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엔지니어드 스톤 여기 나와 있을 거고. 별도의 수전이 없네. 여기 그 샤워 호스 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보통 여기 옆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안방에 있나? 안방에 있어도 여기도 있었어야지. 보통 안방 욕실도 좀 해놓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오고 그러면요, 아파트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먼저 했던 아파트가 이제 피가 붙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가 뭐 2천, 3천, 5천, 8천 이렇게 붙어가고 4억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정도 뭐 한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4억 정도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입주할 때 그 임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여주에서 판교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아파트가 옛날 게 지금 벌써 3억, 그건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이거는 23년 후반에 입주를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 24년도 정도 한다 그러면 3년 차이가 나는데, 새 아파트가 벌써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옛날 아파트들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 20년 되면 갈아타기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아무리 저렴한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다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 임대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뭐 생활하는데 이마트 하나 있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주에서도 여기 드라이브랑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맛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운동 삼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리저리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주 IC에서 나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긴 내 집 마련을 이미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별도의 수익을 위해서 가지고 가신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금 내 집 마련으로 하신다는 분들은 실입주 하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일단 내 집 마련하고 난 다음 스테이지에 그분들이 하시는 보너스 게임이에요. 자산 증식을 위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우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